안녕하세요. 공기업론의 김영재입니다. 벌써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3주차가 지나가네요. 그래서 오늘도 뭐 별거 없는 특별히 어렵지 않은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공기업이 어떤 거냐, 어떤 원리가 있느냐 정도 말하면 뭐 한 약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공기업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그 학교 내 시스템을 통해서 수업을 웬만큼 잘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쯤을 이제 중간고사 기간쯤 전후해서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이제 제가 한번 그 제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따로 제가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보고 이게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제가 좀 그 나름대로 첨삭을 해서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뭐 선배들, 여러분의 선배들도 다 겪었던 것들인데, 다행스럽게 예전에 그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는 좀 그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1년쯤 지나고 1년 반쯤 지나고 제가 다시 연락을 해보면 충분히 다 만회해서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해요. 그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4년 동안은 뭐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 하시는 대로 계속 그 가는 거고, 좀 맨날 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막상 이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뭔가 좀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지면 또 웬만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제가 그 따로 영상을 또 만들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기업의 그 뭐 별거는 아니에요. 공기업의 그 생성 원리, 뭐 성장에 관련된 건데, 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제 2장 그 교과서로 보면은 이제 46쪽에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46쪽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공기업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46쪽에 중간에 제목이 있죠. 공기업의 경제적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거기 첫째, 둘째, 셋째 부분 전부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첫째에 대해서 국가의 경제 발전, 우리 많은 공기업이 국가의 경제 발전을 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반 기업이 참여하기 굉장히 곤란한 대규모 사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공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셋째, 이게 일반 기업이 만약에 그 사업을 하면 중간에 만약에 기업이 좀 잘못돼 버리면 뭐 이게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걸 막고자 아예 공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 그런 기능들을 전부 염두에 두고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아마 행정학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거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게 되면 아무래도 좀 생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능, 자, 국가 경제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기업이 활용된다. 그리고 47쪽에 또 제목이 하나 있죠. 윗부분입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기능. 역시 여기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뭐 뒷장까지 48쪽의 위에 부분까지 조금씩은 다 보셔야 되는데요. 첫째,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만든다.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 기업이라면 독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차라리 공기업을 만들어서 일반 기업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사회적 기능입니다. 그 다음 둘째, 공기업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일반 기업이 하기에는 돈을 벌기가 좀 이윤을 남기기가 쉽지가 않은 사업인데, 그런데 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일반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이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고요. 셋째, 공기업은 지역개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지역개발이라는 게 뭐 별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 주변에 그 반려동물 키우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거를 누가 운영할 거냐 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있는 그 공기업, 지방 공기업이 운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런데 뭐 그게 지역 개발 기능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개를 데리고 이렇게 뭐 놀이터에 온다 그러면 뭐 매점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뭐 그런 그 이른바 위락 시설, 좀 편하게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좀 만들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그 들어와야 될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 상상이 되거든요. 뭐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뭐 하다못해 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라도 사 먹을 수 있으면 지역 개발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엄청난 이윤을 번다기보다는 그냥 허허 벌판에서 뭔가 좀 뭐 개가 좀 놀고 개 주인이 와서 좀 뭐 이야기도 나누고 다른 개 주인과 이야기도 나누고요. 이러다 보면서 뭐 여가도 즐기고 여가에 관련된 그 자잘한 산업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지역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넷째, 자 공기업은 자 공급 가격의 조정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딱 하나의 예를 들면 돼요. 요금 감면.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금 감면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기능이 조금 더 경제적 기능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산업통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통제, 공공수요의 대응, 지역개발,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이미 저 강의 자료 PDF 파일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별거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뭐 지난 시간과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48쪽의 두 번째 문단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기업은 그 모든 나라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필요에 따라서 국가마다 그 나름대로의 필요에 따라서 운영된다.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만들어진 것을 합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기업의 일반적인 설립 동기 이 부분이 이제 그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프리드먼의 공기업 설립 동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48쪽부터 50쪽까지의 좀 길게 되어 있는 얘기인데 50쪽에 중간 부분까지의 얘기를 좀 전체적으로 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이른바 공기업의 설립 동기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민간 자본, 지금 49쪽에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부족과 경제 발전의 촉진이라고 하죠. 자, 이게 기업이나 어떤 시민단체나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공기업이 대신한다. 주도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자, 이건 이제 그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잘 살지 않는 국가에서 보통 해당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경제 발전을 공기업이 주도한다라는 개념도 있고요. 자, 그래서 공기업이 예를 들어 큰 것들, 뭐 철도라든가 항공이라든가 항만, 배 다니는 거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 기본적인 국가의 기본적인 산업을 공기업이 끌고 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국방 전략상의 고려인데, 이게 뭐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방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군사 전략입니다. 국방에 관련된 것은 이른바 좀 비밀로 분류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 계약을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부가 꼭 해야 되겠다. 뭐 국방과학연구와 같은, 우리나라도 이미 있죠. 이런 경우는 아예 그냥 정부가 사실상 독점을 해서 특정한 기관을 만들어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아예 독점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나라도 이미 국방에 관련된 뭐 그런 공공기관이 이미 있고요. 거기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영역을 일반 기업과 계약을 해서 또는 연합해서 같이 어떤 무기를 만들고 연구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화약 같은 거요. 우리 여기 총을 이제 다뤄보신 분들은 화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자, 화약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군대만 화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화약은 의외로 건설 현장에서는 많이 쓰고요. 터널 이렇게 공사할 때 화약 써야죠. 화약을 안 쓰면은 터널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약 같은 경우는 군사용으로도 쓰지만 민수용, 우리 건설 현장이나 토목 사업에도 화약이 아주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아주 필요한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쯤 정부의 공공기관과 화약을 만드는 기업과 계약 또는 연합을 해서 어떤 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이게 국방 그리고 군사전략상 고려입니다. 그리고 자연독점 산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연독점 산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사회 간접 자본, 도저히 일반 기업이 하기가 어렵다.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쪽의 네 번째 정치적 신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 이 단어를 약간 바꿔서 그 강의 자료는 제가 바꿔놨습니다. 정치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는 정치적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 정부마다, 각 정권 또는 정부마다 색깔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념이나 색깔이 있고, 뭐 흔히 말하는, 꼭 우리가 어떤 집단이 집권을 하면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런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관계하고 이게 딱 조합이 될 때 우리는 집권하면 뭐 어떤 여기 분야에는 공기업을 설립해서 또는 기존의 공기업에 기능을 덧붙여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공기업이 만들어지고 공기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반대로 우리는 공기업을 좀 축소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어떤 집단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권을 획득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분야는 굳이 공기업이 더 할 거 없어, 조금 축소하고 일반 기업이 좀 활동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공기업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죠. 이 정치적 신뢰라기보다는 정치적 관계로 보시는 게 전 정확하다고 봐요, 조금 더. 그래서 요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그래, 프리드먼의 공기업 설립 동기는 민간 자본 부족에 따른 경제 발전의 촉진, 국방과 군사 전략의 고려, 그다음 자연 독점 산업, 그리고 정치적 관계, 이 네 가지에 따라서 공기업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만약에 면접을 갔는데 네가 공기업에 대해서 뭘 아냐라고 한다면, 글쎄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 정도 한 1분만 얘기하면은 아마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53쪽에 맨 위에 거만 하고 일단 이번 영상 마칠게요. 자, 지금까지 요약을 하면 공기업의 설립 동기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데, 자, 첫 번째 경제성장 촉진 동기, 두 번째 시장 실패 치유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기업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시장 경제가 줄어들어요. 자, 이 예만 들고 이 영상 끝낼게요. 여러분들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구내식당 드셔보셨습니까? 구내식당에 가면은 굉장히 음식 괜찮게 나와요. 괜찮게 나오고 비교적 저렴해요. 그런데 그거를 주 5일 동안 전부 영업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일반 시민들이 구청이나 시청의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겠다고 하는데, 내가 돈을 내고 먹겠다고 하는데 왜 못 먹느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담당 직원들 위주로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 이게 이제 사람에게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오늘은 구내식당, 근데 난 내일은 구내식당에서 안 먹을래, 나가서 먹을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식당이 이 안에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는 좀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외부인한테 이제 개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개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부인이 들어오잖아요. 음식 괜찮네? 저렴하네? 내가 밖에 있는 식당보다는 난 여기서 매일 먹을래.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관공서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이 영업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좀 과도하게 영업에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좀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주 5일이 아니라 월수금만 운영한다. 그 다음에 시간대를 줄여서 12시부터 1시, 딱 1시간, 애들이 없이 1시간만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운영의 방법이죠.
제가 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취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걸 이 공기업 또는 더하기 정부가 너무 많은 걸 하려 그러면 시장 경제가 위축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갈등과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얘기를 드리고 영상을 일단 첫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